네, 그, 어, 지금 오늘 11월인데, 와, 이번 주 토요일까지가 11월이고, 일요일부터는 이제 12월이에요. 2024년, 이제 한 달 앞두고 있네요. 우리가 지금 왜 성인 커리큘럼 운행한다. 이제 우리가 인간 다음을 위한 위대한 대도약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죠? 와, 이 일이 되니 그러고도 앞으로 한 달이 더 남아 있잖아요. 2024년이 다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그러니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인류 전체에게도 참으로 위대한 대전환의 해가 되어지겠다 싶어요. 너무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는가요? 진정으로 그러해요. 대폭발의 해가 2024년이 되어지는구나. 그때 앞으로 한 1000년 지나서요. 그죠? 만약에 이 2024년을 되돌아본다면 아마 우리 후대 인류가 그때로부터 위대한 새 인류의 본격적인 그 인간 다음에 꽃을 피우는 그 기점이 되어졌다. 참으로 기념할 만하다. 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흔적, 그 종적, 그 발자취를 새롭게 일구어 가느냐에 따라, 그죠?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죠? 비가 오고 눈이 오잖아요. 대표적인 자연현상이잖아요. 1년 중에 비가 오는 날이 거의 대부분이고, 비하고 눈으로만 치면, 그죠? 눈이 오는 날은 1년 중에 그 한정적인 계절, 그죠? 겨울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눈이 오는 경우가 비 오는 경우보다 훨씬 덜 하겠죠. 근데 오늘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다 뉴스를 안 보고 저기 하실 텐데, 11월 달에 첫눈이 내렸는데, 그죠? 11월 달에 내린 첫눈이 대폭설이 내렸어요. 이것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17년 만에 11월 달에 내린 첫눈이 폭설이 내린 초유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대체로는 첫눈이 나오면 첫눈이 왔는지 안 왔는지, 첫눈 오는 날 만나자 약속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만나야 되는 거야, 안 만나야 되는 거야, 알까리하게 오고 뭐 완전 빠르다 이제 이러는데 아주 그냥 확씩 내려버렸어요, 첫눈이. 제주도 쪽은 한라산은 어쩐가 모르겠는데, 한라산 정도면 아마 눈발 날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여기서 약간 기온 떨어지면 제주도도 아마 눈이 오겠다 싶어요. 육지는 거의 대부분 눈이 폭설이 내렸대요. 117년 만이면, 117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17년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난 해냐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다기보다 그 해다라기보다도 과학으로 보면 위대한 그 천재적 과학자들 있죠. 아인슈타인, 뭐 보어, 슈레딩거, 뭐 고전 물리와 현대 물리의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 뉴턴 역학이 거의 끝자락. 그러면서 이제 양자역학이 싹을 트, 현대 물리가 싹을 트는 그 정도 돼요. 지금으로 100년 전이면, 그죠? 이때부터 이제 양자역학 이게 본격화돼서 현대 물리를 이루고 있죠.
100년 전이면 그 100년 전 맞죠? 100년 전. 100년 전인가? 아니다. 100년 전이 아니고 200년 전이겠다. 1900년대 얘기니까 지금이 2000년대잖아요. 아니, 100년 전 맞네. 아이고, 내가 헷갈리네.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 한 번도 11월 달에 첫눈이 폭설이 내린 적이 없었는데, 양자역학이 성립돼가지고 무르익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양자역학 시대로 전변을 이룬, 그죠? 이제 우리나라에 드디어 양자 컴퓨터까지 등장을 하고, 그 기간 동안을 거쳐서 처음으로 첫눈이 폭설로 내린 날이다. 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가장 본질적 시각으로 비를 바라봐 봅시다. 그죠? 그 의미의 가장 본질적인 시각으로. 그래서 비는 오신님입니다. 땅에 있는 나에게 기꺼이 저 하늘에서 나에게 와준, 그죠? 오신님이다. 하늘에서 나에게 와주신 님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눈은 어떨까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오신님을 흔쾌히 맞이하면 되겠죠. 님 맞이하는 날, 그죠? 그럼 눈 오는 날은 어떨까요? 오늘같이요. 그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으로요. 눈을 뜨는 날이겠죠. 그죠? 우리의 눈이 있잖아요. 그죠? 눈이 오면 온갖 가지 복잡다단한 그 세상사, 그 일상사 이런 것들이요 손백의 하얀색으로 온 대지가 전 세상에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동안에 있었던 거 다 덮어주고 고요하고, 그죠? 잔잔하게 온통 하얀색으로 변화를 이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동안의 온갖 번뇌다, 망상이다, 애착이다, 탐욕이다, 오만이다, 편견이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유아, 유상, 유소유로 가는 그 출발점, 즉 무아, 무상, 무소유. 온전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온전한 백지 상태. 와, 그렇게 되어져야겠구나 라는 내 영혼의 본질에 눈을 뜨는 날, 첫눈이 폭설로 내리는 날. 그게 이제 성인의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선 우리 인간의 오늘과 같은 눈을 맞이하고 눈을 통해 우리가 성찰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요즘에 뭐 이제 요즘뿐만 아니고 항상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이런 표현 아시잖아요. 뉴 노멀. 새롭다. 근데 노멀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어떤 표준, 일반적인 거, 어떤 기준, 그죠? 또는 어떤 규범 뭐 이런 거잖아요. 뉴 노멀 그러면 말 그대로죠. 새로운 기준이다, 새로운 표준이다, 새로운 규범이다. 뉴 노멀, 그죠? 예를 들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미 양자역학은 이 세상 즉 현대인의 뉴 노멀이 되어진 거죠. 그 이전에는 뉴턴 역학, 고전 물리, 그죠? 관성의 법칙이다, 가속도의 법칙이다, 또 뭐 있어요? 작용과 반작용, 우리 다 배운 거잖아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적이었는데 양자역학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는 양자역학에 의해서 현대 문명이 현대 그 사회가 규정이 돼요. 이제 양자역학 없이는 현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컴퓨터다, 반도체다, 챗 GPT다, 뭐 이런 거 있죠. 레이저다,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주 여행이다, 이런 거 다 뭐냐면 저게요. 양자역학 개념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의 뉴 노멀은 뭐였을까요? 고전 물리였죠. 그죠? 뉴턴 역학. 그러니까 뭐냐면 이 움직이는 이 물체로 가득한 세상의 그 법칙성, 그게 딱 조금 더 관찰해 봤더니 이 관성이라는 법칙이 있구나.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있구나. 그죠? 뭐 가속대 법칙이 있구나. 근데 이런 것이 뉴 노멀이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발전이죠. 새로운 우리 인류의 인지가 발달이 된 거잖아요. 와, 과학이야. 막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로부터 지금 1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어째요? 그건 고전역학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각 박물관에 들어간 과학 개념, 과학 시초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양자역학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상대성이로. 중력의 정의도 다르잖아요. 아니, 그때는 저기잖아요. 뉴턴 역학에서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서로 끌어당긴다.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긴다. 뭐 요거의 중력이었잖아요. 지금 중력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원신이다 그래요. 우리 때야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지만 지금 아이들 지금 뭐 그 교육 과정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죠. 우리 때는 양자역학이다, 상대성 이론이다 이런 것이 교과서에 아예 없었잖아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 배우고 가속도의 법칙 배우고 F는 MA 이런 거 배우고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양자역학이 들어가요. 교과서에 고등학생들. 전혀 다른 세대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커리큘럼이, 전혀 다른 뉴 노멀이 제정되어 가지고 이것이 적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은 우리 이 기성 세대의 교육 과정, 그 커리큘럼하고 지금 새로운 세대들, 지금 교육받는 이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들의 교육 과정은 너무너무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내용을 보면요, 어려워요.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정도만 가도 아마 기성세대가 고문제 쉽게 못 풀을걸요. 아이가 물어보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까지 답안지 줘봐, 답안지. 거꾸로 답안지를 보고 이해하고 가르쳐줘야 돼. 막상 문제를 보면 몰라. 굉장히 실은 수준이 높아요. 그만큼 뉴 노멀이 바뀐 거예요. 교과서에 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뉴 노멀이다 이 말이잖아요. 새로운 표준입니다. 새로운 규범이고 이것이 상식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일반 애들 상식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때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죠? 인류 발전사도 그렇단 말이에요. 100년 전에는 그죠? 이제 그런 게 고전역학, 그때 어떻게 고전역학이라 했지? 최신과학이라 했겠지 그때 뉴턴 역학을. 지금은 고전역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주 오래된 아주 기초도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그게 뉴 노멀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발견되고 그런 법칙성이 제정됐다, 그런 논문이 나왔다, 요거 자체로 노벨 물리학상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거 얘기하면 그건 유치원생도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뉴 노멀이라는 개념이 그렇죠.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죠? 우리 인간 다음의 견지에서 보면 지금의 뉴 노멀이 뭘까요? 그죠? 정신세계, 그 본질이 내적, 그 이면, 원초적 자아, 그죠? 우리 인간의 본질, 인간 다움, 이 견지에서 뉴 노멀이 뭘까요? 뉴 노멀이라 해서 뭐 위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초 상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냥 평범한 거다 이 말이죠. 그죠? 그 기본 표준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거 뭐 대단한 걸 특별한 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뉴 노멀이라는 게.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일반선입니다. 이랬을 때 평범한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이 AD 기원 후잖아요. 2024년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서기 1년, 서기 2년, 서기 3년.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난 게 2024년 전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불기로 가면 2568년이라 그래요. 그럼 2568년 전에 부처가 이 인류사에 등장했다, 태어났다, 아기 부처로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2568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기원 전이에요. BC에 BC. 우리가 BC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주 낡고 원신, 그죠? 수렵 채집 생활하던 이제 막 정착 생활 시작하고 막 이런 거잖아. 그때는 천동설이야, 천동설. 그러니까 그때는 지구가 돌지도 않아요. 지구가 모든 물질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 중심으로 돈다, 이런 거예요. 그게 한 1000년 가요, 1000년. 그 인지가. 그것이 과학이다 해가지고. 요런 때 시대 얘기예요. 근데 진짜로 그래요? 지구가 돌죠. 지동설. 갈릴레오가 나와가지고 그 지동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지동설 나왔을 때 어째요? 저 마녀 나타났다 해갖고 그 종교 재판 받고 이랬잖아요. 얼마나 암흑의 시대였냐. 우리 인류의 그 인지라고 하는 것이, 이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납부되고 그렇게 무지 농매했던 당. 근데 그것이 그때 당시는 뉴노멀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무지를, 그죠? 그 단편적이잖아요. 그것이 과학적 견지나 그 인간의 인지 문제가 그 정도다 이 말은, 모든 물적 실제가 얼마나 거의 원시 상태였겠냐 말이에요. 이제 막 개발도 뭐 증기관도 안 나오고 산업혁명이라고 뭐, 그건 아예 지금 기원 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원 전. 우리가 일단 BC 하면은 막 원신 생각하잖아요. 그때 얘기를 한 말이에요. 그것도 BC 600년 전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게 뉴노멀이었어. 그래서 위대한 성인이 나와서 아니에요, 지구가 돌아요, 예를 들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그 진리, 이게 이제 진리잖아요. 천동설이 어떻게 진리야? 그렇게 믿고자 그렇게 믿었던 거야. 그냥 그 진리여서 믿은 게 아니고 그냥 집단 체면에 걸려서 전체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천동설에 동의하지 않으면 마녀 되니까,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그죠? 그래 이제 그 성인이 출연해서 그 BC에, 기원 전에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 무엇이고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이 겪는 생로병사라는 게 그게 무엇이고 그걸 어찌 해야 하는가. 결국 우리 인간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을 이루어내야 하는가, 그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AD, 기원 전에 있었던 얘기가 기원 후가 되고, 기원 후가 돼가지고 2024년이 흘렀어요. 예수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2024년이 흘렀어. 그러면 그때 당시에 뉴노멀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뉴노멀이 되어지겠죠. 마치 그와 같죠. 고전 역학이, 그죠? 양자 역학으로 이렇게 아예, 그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과학적으로 어떤 경지, 새로운 어떤 법칙성이 발견됐다 이 말은 모든 것들이 다 고려하다 그 말인 거예요. 예?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것도 따로따로, 요것 따로 있는 개념이 일체 없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그 고전 역학에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고전 역학 세 가지 법칙을 다 종합하면 뭐냐면요, 상호작용한다 이 얘기예요. 네,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다 뭐예요? 상호작용합니다. 홀로 따로 있는 우주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없어요,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과학이다 또는 의학이다 또는 어떤 예술이다, 여기에서 무엇인가 하나 독특하게 어떤 새로운 것이 나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통로에로 특화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뭐라 표현할 수 있냐면 총체적 이르름인 거예요. 어느 하나만 빨록 이렇게 이르는 개념은 없어요. 마치 피라미드처럼요. 절에 가면 그 탑 있죠. 그런 것처럼요. 기반이 마련되고 그 위에 쌓여가지고 점점 이제
그 양이 적어지잖아요. 그럼 마지막 저 위에는 딱 하나 올라가잖아요. 하나로 농축이 되잖아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총체적 이르름 개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과학에서 새로운 어떤 물리 법칙이 나오고, 예술적 분야에서 예를 들면 뭐 피카소 같은 추상화가 등장하고, 그죠? 막 르네상스가 나왔다. 이 말은 그 말은 무슨 말? 세상 살아가는 데서 인간사만 그랬다 이게 아니에요. 만유가 총체적으로 그렇게 이르러 있어요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말 속에는 더 첨단적으로 이르려는 뭐예요? 인지, 정신세, 그 본질이 이만큼 진화를 이루었어요 이 말인 거예요. 그죠?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이 표현을 하자면 뉴 노멀이 새롭게 준비됐어요. 제정됐어요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진화, 변화, 발전, 진보, 혁신을 이루어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뉴 노멀이 새롭게 일구어진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라는 건 어떤 거죠? 항상 뉴 노멀이다 이 말인 거예요. 항상 새로운 표준, 새로운 규범, 새로운 상식, 새로운 일반화, 거기에서 항상 살아갔다. 그죠? 이러니 나이를 먹어가요? 이러니 늙어가요? 이러니 관성화 되겠어요? 이러니 정체되겠어요? 그죠? 가장 완벽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풋풋하게, 가장 신선하게, 항상 내가 뉴 노멀 상태인 거예요. 이게 공부를 가장 잘하는 방법이고 세상 삶을 가장 멋지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네. 추구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밥 한 끼를 먹어도 뉴 노멀, 요 상태에서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 하나를 일으킨다, 말 한마디를 한다, 누구와 만나 얘기를 한다,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거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게 표준이에요, 표준. 이랬을 때 그냥 현대인이다, 그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현대인에서 특별하다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좀 이제 잔소리 같고. 그럼 이것저것 다, 이거 이제 왜 말씀드리게 됐냐면, 우리가 지금 해가고 있는 이 성인 프로젝트, 그죠? 인간다움, 그 끝자락, 그죠? 성인 커리큘럼, 성인 교육과정. 이게 뭘까요? 이 시대, 이 역사에 있어서 뉴 노멀인 거예요. 이게 특별하고, 우와, 무슨 성인을 어떻게, 우리는 성인은 기도만 할 줄 알았지 성인이 될 생각을 해보지도 못해. 그거 말이나 되는 소리야? 저런 황당한 장면이 어디가 있어? 자, 요랬던 시대에서 이제 이것이, 내가 성인이 되어지는 것이 뉴 노멀입니다. 이거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양자 역학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처럼요. 양자 역학 없으면 우리는요, 온시 상태로 돌아가요. 전기 하나, 이 밤에 이 불 하나도 못 켜고요. 컴퓨터로 뭐 인터넷도 못 하고요. SNS가 어디가 있어? 스마트폰이 어디가 있어? 아무도 못 해요. 그렇잖아요. 자동차 하나도 제대로 이제 못 굴러가요. 우리가 밀고 다녀야 돼. 끌고 다니고. 다시 손수레 구름한 시대로 돌아가야 돼. 불 때서 아궁이에 밥 해먹는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한강에 가서 빨리 이제 방망이를 두드려서 빨리 해야 되고. 이게 그냥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정신 영역, 우리 인간의 정신 영역, 인간의 견제에서 그 정신 영역에서 뉴 노멀은 뭘까? 그럼 예전처럼 옛날 BC 몇 년 전에 있었던 막 그 성인을 추종하고 그 성인의 가르침이 다고 이보다 다른 가르침이 없다 하고 거기를 성지 삼아서 거기 가서 눈물 흘리고 뭐 이런 게. 그 다음에 어디 동양철학이다 해가지고 주역이다, 계사전이다, 뭐 사서오경이다, 천부경이다, 뭐 삼일신고다, 상고사다, 뭐 이런데 우리가 취해가지고 이게 다 BC 얘기란 말이에요. 과거 한때 있었던, 또 있었는지 안 없었는지도 몰라. 왜냐면 이게 후대에서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너무 많거든. 거기에 해석이 붙이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동그랬던 것이 나중에 아주 기기묘미한 이상한 바위가 돼 있는 거야. 이런 건 정말 많죠. 그죠? 그때 그 시절 아득한 과거의 뉴 노멀을 이거를 1000년, 10,000년, 2000년, 아주 앞으로 주구장창 우려먹고 그거 이것만이 뉴 노멀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 이 역사, 지금 여기에 뉴 노멀이 뭐냐?
그동안 있었던 위대한 사상과 철학, 그 이데올로기, 정신적 추구, 그 많은 성인들의 가르침, 그것들이 총체적인 바탕 재료로 해서 그 위에서 이제는 다른 누가 아니고 누구를 따르고 믿고 뭐 이런 거 아니고 내 자신이 위대한 성인으로 내 자신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뉴 노멀이에요. 이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상식이란 말이에요. 뉴 노멀. 이게 그냥 새로운 표준이다. 기본이다. 이게 기본이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인류, 우리 인간의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모두 다 해서 말씀드리고 막 그 성인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신이 되었다고? 신이 되어져야 한다고? 우와, 저 아저씨 참 미쳤다. 한참 미쳤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비정상적인, 이거 반대말이 여기다 AB 붙이면 노멀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비표준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수준 이하의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동안 인류가. 인간이 인간다움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고 인간이 사람다움으로, 거기에서 더 떨어져 동물다움으로 끊임없이 반대로 퇴보해 왔던 거란 말이에요. 이걸 되돌리자. 원시 반복해야겠다. 진정으로 인간이 가야 할, 인간이 이루어내야 할 그 인간의 길, 우리다움, 인간다움을 이루는 거. 이거 특별한 거 다 아니라 이게 상식, 이제 상식선 좀 뒤발제 찾자. 제자리로 돌아옵시다. 제자리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우리 유튜브의 그 제목이 모두 다잖아요. 근데 이게요, 이게 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우와, 제목이 모두 다야? 유튜브 이름이? 근데요, 굉장히 그 경솔한 표현인 거예요. 제목을 모두 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거고, 와, 참 무모한 거야, 어떤 면에서. 왜 그러냐면요, 과학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새로운 물리법칙, 어떤 게 새롭게 발견됐다 하더라도 이게 모든 법칙이야. 절대 그러지 않아요. 또 그리 해서도 안 돼. 왜 그러냐면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과학에서 새로운 이론이 정립되고 어떤 법칙성이 나오더라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정적인 법칙,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또 새롭게 가설, 검증, 실험, 가설, 검증, 실험 막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모든 과학자가 다 100% 동의가 일어났을 때 이 모든 것에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게 얼마나 걸리냐면 100년 걸려요. 양자역학 보세요. 아인슈타인 박사마저도 양자역학 장난치지 마라. 어떻게 불확정성의 원리, 확률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물리법칙이 그것이 과학이라 할 수 있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실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아. 과학자가 그렸어. 다 이러니까 이제 그게 100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닐스 보어 이제 여기는 양자역학적이잖아요. 그거는 아인슈타인님의 생각이지. 양자역학이 법칙인데 어떻게 함부로 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요. 이제 이러는 거야. 아인슈타인. 신은 절대로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 분명하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분명히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수학적인 연산에 의해서 분명히 된다. 근데 양자역학이 안 그렇거든요. 어디 위치를 측정하면은 속도가 측정이 안 되고, 그죠? 또 관찰자 효과를 위해서 들여다보면 실험 결과가 뒤바뀌어 버리고, 그 다음에 고양이도 살아있는 상태가 죽고 있는 상태가 동시에 있고, 이러니까 이게 과학이야! 이제 좀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과학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지금 현대 사회가 열리고, 현대 이 물질 문명이 지금 이루어져 가거든요. 지금 스마트폰 하나 더.
그래서 양자의 것 없이 이제 우리는 꼼짝도 못해요. 예, 빛이 만년으로 돌아가 버려요. 양자의 것 없으면. 그죠? 이게 지엄한 진리야. 예, 그렇잖아요. 그참 재밌죠.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 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요. 참, 역시 천재 과학자는 참으로 그 멋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그래갖고 굉장히 지났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은요, 만유죠 창조자예요. 그래서 만유의 입법에 따르기도 하고 새롭게 일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얘기와 그 닐스 보어의 말을 다 하나로 아우르는 장면이 되겠죠. 신은 어쩔 때는 심심하면 주사위 노름도 하고요. 그렇다고 신이 주사위 노름에 빠져서 저기 하냐? 아니요. 철두철미해요. 모든 기본 관점을 어떻게 우리 인류, 만유를 이롭게 할 것인 그 창조적 관점에서 항상 자리해요. 네. 그래서 신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네. 그쵸? 우리 인지가 이렇게 발달돼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 이게 우리 인간다움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기본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뭐 얘기가 그랬다. 뉴 노멀. 그죠? 오늘 첫눈이 117년 만에 이렇게 내렸다 하길래, 야, 무슨 눈을 뜨면 될까? 이미 우리가 이제 성인의 그 커리큘럼에 들어와 있는데, 그죠? 그래서 뉴 노멀에 대한 새로운 눈을 꽉 뜹시다. 117년 만에 처음으로 이 11월 달에 그 말씀을 드리고자 드린 말씀입니다. 멋지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 각자는 그렇게 다 잘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못났다고 스스로를 하대하고 구박하고 억압하고 나 자신을 내가 몹쓸 놈으로 만들어왔던 거란 말이에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종교단체에서 죄인이라 해버리니, 원죄를 갖고 있다 해버리니 아주 그냥 왜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그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요? 나 죄 안 지었는데? 성인으로 거듭나라고 왔지 죄인으로 평생을 굽신굽신하면서 살라고 이 세상에 태어났냐고. 이런 게 종교적 가르침이냐고. 그렇잖아요. 각자 자기 자신을 살립시다. 부활시킵시다. 내 원래 인간다움으로 가장 황홀하고 찬란한 그 나로 내 존재의 참으로 원래 나의 모습으로 되돌려야 해요. 그죠? 자, 이제 오늘 내용은 간단해요. 그동안 성인 이제 저기 커리큘럼 시작해서 지난 시간에 새 생김, 그래서 그 생김새까지 했잖아요. 성인, 설계까지 이제 확정이 돼서 나와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우리 인류 모두가 성인으로 본 궤도에 확실히 딱 들어선 거예요. 이제 변하지 않아요. 안정적으로. 거기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행 가게요. 여행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단위에서 여행을 가게 되냐면 성인으로서 여행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죠? 여행지 9번, 9번째니까 8번째, 5대산, 지난번에 여행지가 5대산까지였었잖아요. 저기 기천함부터 성인이 되어지기 위한 요 과정에서 여행이었어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성인으로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어린 아이 때는 예를 들면 할머니 집 가고 친척 집 가면 굉장히 큰 여행을 하는 거예요. 명절에 한 번씩 고향 방문하고. 그러면 이제 좀 어른 되고 이제 대학생 정도 됐다 하면은 배낭여행 한 번씩 다니고 그 외국 한 번씩 나갔다 오고 일본 가서 그 오사카 우동 하나 먹고 오고 뭐 이제 뭐 이런 거 그죠? 그럼 이거 여행이야. 거기에 걸맞는 여행이야. 그럼 이제 어른 때는 어째요? 그냥 크루즈 타고 그냥 태평양을 그냥 한 달 29박 30일 일정으로 쫙 돌고 그죠? 저기 히말라야 한번 쫙 가서 포 한번 재고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게 좀 격에 맞는 여행을 할 수 있겠죠. 성인의 격에 맞는 여행은 뭘까요? 성. 그죠? 이와 이상 유소. 그 첫 번째가 별입니다. 별 여행 가게예요. 이제 우리는 별 여행을 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구 안의 여행은 이미 끝났어요 이 말이죠. 지구 밖으로 나갑시다. 물질 우주로 치면 지구 밖에 별이 또 있잖아요. 그죠? 드디어 이제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 밤하늘에 빛나는 저 찬란한 저 별.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 따다가 너를 죽이겠네. 그동안 이제 말로만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별 따러 가자고요. 별 여행. 지구상에서 저기 그 캐나다나 저쪽 그 스칸디나비아도 저쪽 그 극지방들을 거기서 이제 최고 여행으로 쳐주는 게 그 오로라, 그죠? 그 뭐 오로라 뭐 태양풍에 의해서 이제 빚어지는 장관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훨씬 넘어서 별나라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모든 여행지에는 그곳만의 독특한 꿈틀댄 살아있음, 생동하는 그 역동적 꿈틀댄, 즉 그곳만의 정신얼, 그죠? 그곳만의 고유한 이치, 이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뭐라 하다 그랬어요? 이역만리라 표현합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별에는 어떤 이역만리가 구현되어 있을까요? 그죠? 별에는 어떤 이역만리가 구현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여행의 정의는 이역만리와 불원천리의 절묘한 하나 되었지. 그럼 이역만리는 그 여행지가 되고 그 여행지로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내가 불원천리가 되죠. 그래서 이역만리와 불원천리의 그곳과 나의 절묘한 하나 됨, 이게 여행인 겁니다. 그로서 내가 그곳의 이역만리를 온전히 구현해서 내가 커지는 것, 그 이역만리를 구현해서 그만큼 내가 성장을 이루는 것, 이게 여행의 본질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행은 그 자신의 그곳으로의 다가감, 그로서 그 이역만리가 나에게 다가옴, 그죠? 이게 여행이다. 그럼 별에는 도대체 어떤 이역만리가 구현되어 있을까요? 와, 지구 밖 별, 그 각각의 별들의 거기 자리에 있는 그 별들만의 고유한 그 그 가치롭고 보배로운 그 정신, 그 살아있음, 그 별의 역동적 꿈틀대, 그 별이 갖고 있는 유일무이한 고유한 그 법칙성, 그죠? 이게 이제 그 이역만리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건 뭘까? 그죠? 야,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멋진 거예요. 그거는 다름 아닌 이역만리. 별의 이역만리는 이역만리예요. 별의 이역만리는 다름 아닌 이역만리 그 자체예요. 그때 왜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말씀드렸었잖아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지구 4만 킬로미터의 소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방송국에서 그 전 세계로 이제 촬영을 하는데 전 세계 어디 오지 아주 먼데 그 숨겨진 듯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아이들, 청소년들 그 촬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디 막 오지를 막 찾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칠레 어디 아타카마 사막 막 이런 데 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는 집 몇 채 있는 거기에 아동들 찾아가서 아동들 생활을 어떻게 하고 학교는 어떻게 가고 너 자라서 꿈이 뭐야 막 이런 거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구 4만 킬로미터 그 소원이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럼 왜 지구 4만 킬로미터냐면 자, 지구가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걸 삥 두르면 이게 4만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지구 횡단, 지구 일주를 한다. 그러면 최대치가 얼마냐면 4만 킬로미터예요. 지구 한 바퀴 돌면 4만 킬로미터야.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칠레 간다. 우리나라 칠레 간다. 하면은 2만 킬로미터 정도 나오겠죠. 걸어서 간다. 길로 재면 절반 그 반대편이니까 또 반대가 있으니까 여기가 합치야 이제 4만 킬로미터가 되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마추픽추 간다. 마야 문명을 찾아간다. 뭐 마네야 2만 킬로, 2만 5천 킬로미터 이래요. 그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이역만리잖아요. 그건 지구 안에서 이역만리야. 와, 성인이란 뭐예요? 그죠? 지구 안에 있기도 하고 지구 밖으로 초월해 있고, 그죠? 안팎으로 자유로우니 무해자재하는 이가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성인에게 여행의 거리가 4만 킬로다 이러면 좀 쪼잔해. 그렇잖아요. 걸맞지가 않아.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럼 몇 킬로미터일까요? 적어도 여기서부터는 킬로미터가 단위가 아니죠. 별의 단위는 광년이죠. 광년. 광년. 1광년. 1광년. 1광년은 뭐냐면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단 말이에요. 이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예요. 1년을. 이게 1광년이죠. 그죠? 이러면 킬로미터 단위가 아니죠. 그죠? 와, 우리 그 성인의 걸맞는 여행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광년 개념입니다. 그럼 1광년 별들이 몇 개나 있을까? 거의 없고, 막 100광년, 467광년, 뭐 2억 광년 이렇잖아요. 이 허허로운 물질 우주 공간 거기에 별들이 촉촉촉촉촉 있잖아요. 태양계만 해도 별이 1000억 개, 이 1000억 개 정도 별이 있는데 이러한 은하계가 또 1000억 개. 이러니 얼마나 많은 별들이, 그죠? 저기 그 아타카마 사막이나 몽골이나 저기 미국의 저기 서부 지역 있죠. 네바다죠. 이런데 가보면요. 와,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밤에 별을 보려면 이렇게 올려다 보잖아요. 그럼 막 별이 이렇게 쫙쫙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어쩌냐면요. 별이 이 바닥 빼고는 옆에서부터 그야말로 그 지구본처럼 이렇게 별이 떠 있어요. 그러니까 별이 위에서 쏟아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옆에서 다고 이쪽에서 다고 위에서 다고 삼방에서 이제 여기는 내가 삼방에서 쏟아져 들어와요. 별이. 와, 바로 옆에 뭐 별이 이렇게 보여.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별이 많잖아요. 그래서 별의 이역만리는 뭐냐면 이역만리 그 자체예요. 그야말로 이역만리에 있는 거잖아요. 몇 광년, 뭐 몇 억 광년. 참으로 먼 거리에 있는 이 역. 너무너무 달라. 다를 이자 쓰잖아요. 그죠? 그 구역이 이 역. 말리 넘는. 그죠? 그러니 그야말로 우리 지구 내에 있던 이역만리 개념 훨씬 그 너머에 있는 그 합법직성, 그 섭리, 그 이치, 그 역동적 컨트롤, 그 정신, 그 가치롭고 보배로 이것이 별의 이역만리, 별의 정체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별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로 승화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자신의 성장을 어마어마하게 도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별의 이역만리는 이역만리 그 자체. 그럼 별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이역만리 그 자체로 승화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성인에 걸맞는 여행 개념인 거예요. 자, 이거 이해됐죠? 자, 그래서 별 여행은 그냥 여행이 이제 아니죠. 그동안에는 여행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넘어 여행이다. 지구 너머에 있는, 그때 넘어에 이런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넘어 여행이다. 요거 그냥 이해되죠. 마치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물리학에서 그 대표적인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실험으로 증명이 돼야만 온전한 그 법칙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건 할 수가 없잖아요. 양자역학이 나왔을 100년 전에 양자역학을 증명해봐. 아무도 증명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뭐 특수든 일반이든 지구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 시간, 공간이 뭐 하나다 했었고 휘어진다 했었고 빛이 휘어진다 했었고 이거를 어떻게 실험해? 그때 무슨 실험 도구가 있어?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해요?
근데 실험을 해야 해요. 사고 실험이라는 거예요. 이론으로. 깊은 그 인지, 그 사고, 사유, 이해 정립 각서. 이게 사고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하는 실험이에요. 머릿속으로. 예를 들면 저런 거 있죠. 양자 역학을 한 게 그 슈레딩거 고양이. 상자 속에 고양이가 살아있는 고양이야, 죽어있는 고양이가 중첩돼 있다. 이거 이제 이런 게 대표적인 사고 실험이에요. 어떻게 그거 어떻게 실험할 수가 없지. 실험 장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빛이 휘어진다. 이걸 어떻게 할 건데? 그때 로켓가 있어, 뭐가 있어? 그죠? 초보적인 망원경 정도나 있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고 실험, 이론 실험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엄연한 그 실험, 그런 것들에 의해서 현대 물리학, 그죠?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들이 다 검증되고 지금 정설로 지금 실제 이 현대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요. 여행도 우리가 지금 별로 어떻게 로켓 타고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너머 여행이라 그래요. 사고 실험이라는 거죠. 너머 여행. 너머로 가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오지도 가지도 않으면서 여행할 수 있어요. 그게 이 너머 여행이에요. 네. 밤하늘에 별 하나를 특정을 하세요. 네.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해가지고 저 별, 그죠? 어떤 별이든 좋아요. 태양계대에 막 지구 목토 천해병 이런 거 안 하지 말고요. 아주 완벽히 이역말려 있는 거, 반짝반짝 빛나는 거, 막 북극성 이런 거 적어도 그죠? 천남성 막 이런 거, 오리온 자리, 카시오페아 그 국자 끝자리 별, 북두칠성 세 번째 별 막 이런 거 있죠, 그죠? 자, 그렇게 특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만히 방 안에 앉아서 그 별로 여행을 떠나겠다. 그 별의 이역만리로 달아가겠다. 거리들이 하셔요. 어마무시한 것들이 도모되어지고 그 별의 그 이역만리에 달아가는 것이 도모되어지고 너무나 환상적인 여행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꼭 하나 별만 해야 되냐? 아니요. 자, 그게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또 다른 별 특정하세요. 요번에는 서쪽 하늘에 있는 별로 여행을 떠나리라. 하시라도, 어떤 별이라도, 영원토록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별 여행. 그렇게 해서 성인으로서, 그야말로 이역만리를 온전히,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스스로 갖추어 가셔요. 스스로 이렇게 승화를 이루세요.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우리 모두는 마침내 스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스타예요. 내가. 다른 노래 잘하는 스타, 축구 잘하는 스타, 농구 잘하는 스타, 그죠? 예능 잘하는 스타, 영화 배우 잘하는 스타, 그죠? 춤 잘 추는 스타, 유명 인플루언서 스타, 유명 유튜버 스타들 많잖아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본인이 스타, 별 스타 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요. 별 여행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이게 인간다움이에요. 인간은 지구 안에 머무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 마인드, 그 컨셉, 그 운비와 그 기상과 그 기계가 물질 우주 정도야. 그건 주체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당당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것이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다움에서 보면. 그죠? 비물질 우주. 그죠? 우주. 그야말로 본질의 우주. 비구차된 있음. 그 본질의 세계에 대해서 주인이 되어지는 요게 또 있는 거죠. 영혼의 세계. 가치로운 정신의 세계. 그죠? 그럼 당연히 물질 우주야. 별 넘어까지. 그죠? 다음에 또 여행 소개해드릴 이 너무 것이 또 소개될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런 스타가 되어져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스타가 되어지시게요. 네. 멋진 별 여행들 되어지시기를 바라요. 네. 이상입니다.